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담당 피우미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 2, 3학번 강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제가 재학 중인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는 토목공학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 입시부터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목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흙 파는 거, 삽질하는 거, 나무 베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토목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산대학교에서 광안리 해수욕장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이에 숨겨져 있는 토목을 함께 떠올리면서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산대학교에서 광안리 해수욕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도 어플을 켜서 최단 거리를 검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하철이 빠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광안역에 도착을 했더니 우리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광안리 해수욕장에 도착해서 멋진 광안대교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토목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았던 지도 어플을 제작하는 과정과 지하철, 그리고 택시 아저씨가 보셨던 내비게이션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았던 멋진 광안대교를 제작하는 이 모든 과정에는 토목공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토목공학과가 창시된 당시에는 정말 흙과 나무와 관련된 구조물만 담당을 했다면 최근에는 사회의 기반이 되는 모든 시스템들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추어 우리 부산대학교도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사회의 기반이 되는 인공구조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아름답게 건설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인공구조물이란 도로, 교량, 항만, 공항, 댐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는 크게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지형정보 및 건설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물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지형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을 최대한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지형 정보 및 건설 관리 시스템에서는 고도가 높은지 낮은지와 같은 지형 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측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구조물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토지 및 기초공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물을 건설을 하려면 땅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땅은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흙이 있는 반면에 수분이 없어서 건조한 흙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토지 및 기초공학에서는 토질의 특성에 따른 구조물의 형태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구조공학입니다. 여러분, 이 광안대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광안대교처럼 바닷물 위에 교량을 지을 때에는 바닷바람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파도와 기온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구조공학에서는 다양한 기후적 특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구조물을 건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공학입니다. 수공학에서는 더러운 하수가 깨끗한 상수로 전환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 깨끗하게 정화된 물이 우리 삶 속까지 오기까지에 대한 모든 과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 취업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공기업입니다.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는 사회의 기반이 되는 인공구조물을 건설을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공기업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한국전력이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공기업에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캠코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사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공구조물을 건설을 할 때 그 구조물의 자산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산관리공사에도 토목공학 전문가가 도입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기업입니다. 앞에 보이시듯 삼성물산이나 포스코와 같은 다양한 건설 사기업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는 사회의 기반이 되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설하는 학과입니다. 여기까지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에 대한 소개였는데요. 오늘 저의 이 소개가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 학과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과대학 담당 피우미 이은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학 중인 부산대학교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크게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유기물과 무기물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유기물에는 생명력이 존재하고 무기물에는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기론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생명력이 존재하는 유기물은 실험실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기물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생각을 깨뜨린 화학자가 있었는데 바로 독일의 화학자인 벨러라는 화학자입니다. 벨러는 실험실에서 시안산 암모늄이라는 무기물을 합성했는데 이 무기물을 가열하고 건조시키는 동안 이 무기물이 유기물인 요소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실험이 바로 최초의 유기물 합성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기점으로 유기물은 절대 합성할 수 없고 그저 신비로운 생명이 깃든 물질이라는 생각이 깨지고 유기물도 그저 물질의 일종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기물의 원래의 정의가 동식물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이었다면 현재의 유기물의 정의는 크게 보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살펴보면 물질 중에서 유기물은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에서 무기물은 재료공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유기소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 다시 한번 명칭을 살펴보시면 시스템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붙은 이유는 유기소재에 대해서 배울 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전반적인 공정 과정까지 배우기 때문에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유기소재의 특성을 살펴보면 잘 휘고 가공성, 경제성이 있고 성분 변경이 쉬우며 유연하고 가볍고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처블, 플렉서블, 투명 등을 구현이 쉽기 때문에 유기소재의 가치는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크게 섬유화학, 첨단 섬유 소재,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소재,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첨단 제품을 개발하고 응용하거나 최첨단 신소재의 전 영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연구함에 따라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미래를 바꿀 10가지 기술 중 아래 7가지가 바로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는 크게 대학원 진학과 취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면 아래 9가지의 실험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더 많은 공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으로 가게 되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용미화학 분야, 바이오 소재 분야, 생활 소재 분야, 전자재료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정미화학 분야로 가게 되면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하거나 다른 사업체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LG화학에서는 2차 전지 소재로 쓰이는 탄소 나노튜브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소재 분야로 가게 되면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소재 분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쓰는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부품 등의 소재를 연구하고 있고 또 공정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재료 분야로 가게 되면 유기소재를 이용하여 각종 전자소자를 개발하는 디스플레이 회사, 반도체 회사, 2차 전지 회사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에 대한 설명이었고 간단하게 한 줄로 소개해보자면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는 각종 산업용 및 생활용 소재로 활용되는 유기소재에 대해서 심화해서 배우는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